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인 오늘 어젯밤부터 서울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폭우와 초속 20여 미터가 넘는 강한 돌풍으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역적으로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오늘 오후를 기해서 모두 해제됐고 오늘 밤과 내일 중부지방은 10 내지 30mm, 남부지방은 5 내지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집중폭우와 돌풍으로 인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피해 상황을 조동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인선 전철 부평역과 배국역 구간, 그리고 부천과 역곡 사이에서 갑자기 쏟아진 폭우와 돌풍으로 가로수 20여 그루가 뿌리채 뽑히면서 전철 선로위로 넘어졌습니다. 오늘 사고로 경인선 전철 상하행선이 3시간 이상 불통돼 전철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에는 비를 동반한 초속 20여 미터의 강한 돌풍으로 서울 목동 아파트 9단지와 10단지 유리창이 깨지고 승용차가 강풍에 인근 화단으로 밀려 부서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김포공항 경납고 근처 트럭에 고정돼 있던 체육진흥관리공단 비행선이 돌풍에 10여 미터가량 끌리면서 계기판과 방향타가 부서지는 등 5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김포공항 화물청사 57번 계류장 앞에서도 화물을 실은 소형 컨테이너가 강풍에 밀려 계류 중이던 에어프랑스 6821편과 부딪히면서 항공기 엔진 덮개 부분이 찢어져 출발이 1시간가량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에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 7동 보은 연립주택 뒤 산사태로 연립주택 벽이 무너져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에는 인천시 주안동 극동 관광버스 차고의 담벼락 20여 미터가 무너지면서 행인들을 덮쳐 17살 방정식 군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편 어젯밤 8시쯤 상습 침수 지역인 서울 개봉동과 독산동 일대 다세대 주택 지하층에 물이 차올라 200여 가구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밖으로 끌어내는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조동엽입니다. MBC 뉴스를 통해서 곰 생체 쓸개즙 채취 사건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이 같은 동물 학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원식 국무총리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에 곰쓸개즙 채취 사건을 계기로 관련자의 처벌은 물론 관련 법령을 조속히 보완해 동물 학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잔혹한 동물 학대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선진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한 비인간적인 죄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모든 선진국이 동물 학대 행위를 법으로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 곰의 생체 쓸개즙 채취 장면이 보도된 이후 어린이들로부터 동물에 대한 잔혹 행위를 막아달라는 간곡한 사연의 편지를 받았다고 소개하고 많은 국민들도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관계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현행 동물보호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곧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인용입니다. 교통부는 해외에서도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보신 관광과 관련해 일반 여행사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펴기로 했습니다. 교통부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 여행객들에게 코브라나 곰 발바닥, 웅담 등을 보신용으로 먹는 것을 권장하는 여행업체가 적발될 경우에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에게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2차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지난 16일 김대중 신민당 총재와 가졌던 회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김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으로부터 임시국회 운영 등 당무를 보고받은 뒤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므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토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어서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잡음이 없는 가운데 교육자치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고를 수 있도록 당에서 협력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대중 신민당 총재와 가졌던 회담에서 내각제 문제는 지난 5월 2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밝힌 입장에 촌보도 변화가 없으며 남북 간 정당 교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고 9월 유엔총회 방문 때
여야 대표가 동행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영제의 확대가 필요하며 정치 일정의 조기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공천 관련 수사 문제는 법대로 집행할 것이라는 점도 총재 회담에서 밝혔음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용철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본심사는 심사 기간이 짧았던 데다가 또 의원들의 질문과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예결위와 재무위원회 소식을 전영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추경예산 편성의 법적인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소 30억 불 병역지원 결정과 예산 편성은 헌법 제60조의 위반입니다. 악법 중에 악법인 예산 회계 특례법이 공안공치 비용을 합법적으로 조달하는 부실을 맡고 있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 부족과 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른 추경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본 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에 구애받지 않고 가감히 현실화하여서 세계 잉여금의 가다 발생과 이로 인한 연례적인 추경 편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결위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추경안에 대한 추궁보다는 자신의 지역 사업에만 질문에 초점을 맞춰 동료 의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오늘로서 정책 질의를 끝내고 오는 22일 개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한편 재무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 세입 예산안을 신민당 반대 속에 일부 항목만 조정해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원회에 넘기고 한보금융특혜 진상소위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부결 처리했습니다. MBC 뉴스 전영배입니다. 오대양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대전지방검찰청은 박찬종 의원이 폭로한 오대양과 주식회사 세모와의 관련 여부를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대전문화방송 서영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초췌한 모습으로 대전지검 피의자 대기실에 도착한 이들은 주식회사 세모와 송재화 여인을 아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모른다고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모 아세요? 세모. 주식회사 세모. 원파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송재화라는 이름, 송재화는요? 모르겠습니다. 대전지검은 이들을 상대로 노순호 씨 등의 폭행 안매장 경위와 자수 동기, 오대양 사건 이후에 집단 생활 과정과 함께 자수자들과 참고인들과의 엇갈리는 진술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0억 원대의 사채 행방과 박찬종 의원이 폭로한 주식회사 세모 관련설 등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할 계획인데 특히 송재화 여인이 사채 행방과 세모 관련설을 밝히는데 중요한 인물로 지목됨에 따라서 송 여인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송 여인은 지난 89년 7월 광주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행방을 감췄는데 경찰의 전과 기록에는 이 같은 전과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의혹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대양 채권자들은 오늘 오전 모임을 갖고 지난 84년 오대양 직원 최병수 씨가 송 여인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한 무통장 입금표를 공개하고 송 여인과 세모와의 관련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윤중진 소장은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당시 숨진 사람들의 사인에 의문점이 많다고 시인하고 당시의 부검 자료들을 토대로 사인 재분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사인 조사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들린 김현 의원에게 이같이 밝힌 윤 소장은 당시에 맨 마지막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이경수 씨의 목둘레 흔적이 자살로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의 자살 주장과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대전에서 MBC 뉴스 서영승입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신도 천여 명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방배동 민주당 박찬종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박 의원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오대양의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찬종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표들과 만나 자신은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수집한 근거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달리 해명할 필요가 없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세모는 민주당 박찬종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악기 회사인 삼익악기가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일본제 전자식 올간을 수입이 가능하고 또 외형이 비슷한 센시사이저로 위장해 수입 판매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황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경 강력관은 오늘 주식회사 삼익악기 대표 49살 이호진 씨 등 3명을 붙잡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전무 53살 김운현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부평세관 이병숙 수익과장 등 세무공무원 3명이 삼익악기 간부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위장 수입을 눈감아 주었다는 혐의를 잡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삼익악기는 지난 89년부터 수입이 금지된 일본 카시오사이 전자식 올겐을 수입이 가능한 신디사이저인 것처럼 신용장 등을 꾸며 5차례에 걸쳐 천여 대를 위장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위장 수입한 전자식 올겐을 삼익악기 국내 대리점에 넘겨 원산지 가격의 3배 정도인 대당 6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받고 팔아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일제 전자식 올겐의 위장 수입 과정에서 세관원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는 한편 다른 외제악기 수입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석호입니다. 통일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 김창식 위원장은 오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윤기복 부위원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광복절 경축행사 공동개최를 위한 준비회담을 오는 26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제의하고 우리 측 대표단 7명의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 윤기복 부위원장은 오늘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제의한 광복절 경축행사는 범민족 대회 테두리 안에서 성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범민족 대회 2차 준비회의에 참가할 7명의 북측 대표단을 오는 24일에 남쪽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 사막도 외항에 정박 대기 중이던 삼선 해운 소속 밀크선 콘돌호가 오늘부터 북한으로 싣고 갈 호남산 통일벼쌀 5,000톤의 선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에 보내게 될 쌀의 총 물량은 40kg짜리 포대로 12만 5천여 개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제4차 북한-일본 간 국교 정상화 회담을 다음 달 하순에 북경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국교 정상화 회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은해 문제를 본 회담에서 분리해 따로 다루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는 오늘 오후 서울 명동입구에서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혈액 기증 캠페인을 벌여 행인들로부터 혈액 기증을 접수했습니다.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는 통일원으로부터 북한 접촉 승인을 받아 제3국을 통해서 북한과의 혈액 교류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 전남 지역이 지난 18일 교육위원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데 이어서 부산과 대구 등 나머지 12개 시도도 오늘 후보 등록을 마감해서 기초시군구의회에서 접수하는 교육위원 후보 등록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교육위원 후보들을 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현덕, 김동섭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오늘 마감된 전국 시군구 의회 등록 교육위원 후보에 모두 1244명이 등록해 평균 5.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이 7.7대 1, 부산이 7.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 인천과 제주가 3대 1의 가장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자 가운데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자는 모두 784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60명은 교육 경력이 짧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경력자들의 직업은 대부분이 학원장이거나 의사, 약사 또는 사업가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의 97%인 1209명이 남자이며 여성 이 후보자는 불과 3%인 3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 이 후보 등록자가 없는 곳은 충남 천안군과 경북 점촌시, 경남 장승포시 등 모두 3곳입니다. 시도의회에서 별도의 교육위원 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 광주와 인천, 대전, 제주는 오는 27일과 30일에 각각 시도의회 등록을 마감합니다. MBC 뉴스 양인덕입니다. 서울 용산구 마포구 중구의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시의회에 최종 추천할 교육위원 후보들을 선출했습니다. 용산구 의회는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후보 3명과 비경력 후보 3명 등 모두 6명의 후보를 놓고 연기명 투표를 실시해 경력자와 비경력자 각 1명씩 2명을 선출했습니다. 용산구에서 선출된 후보는 교육경력 28년인 75살 김금용 씨와 기업 대표인 49살 김정득 씨로 두 사람 모두 관변단체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포구 의회에서는 경력 후보 1명과 비경력 후보 3명을 놓고 경력, 비경력을 구분해서 1,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비경력자로서 일반에 널리 알려진 한샘학원 원장 서용웅 씨만 과반수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현행 교육자치법은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 된 후보를 포함해서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력자가 1명뿐인 마포구의 경우 이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해서 결국 비경력자 1명만 선출됐습니다. 비경력자만 4명이 입후보한 중구의회도 교육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기업 대표인 48살 임천택 씨 1명만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내 구의회 3군데에서 선출된 교육위원 후보들은 경력자건 비경력자건 관변단체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서울에서는 각 구의회별로 오는 27일까지 교육위원 후보를 선출해서 시의회에 추천할 예정인데 민자당의 교육위원 사전 내정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동섭입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오늘 2주일 동안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한국 경제의 문제는 과열 경기와 물가 상승이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통화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IMF 협의단은 올해 우리나라 재정 수지가 약 2조 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국제 수지도 작년보다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재정 투자의 순위를 조정하고 내수 증가세를 둔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련 공산당 지도부가 오는 25일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 제출할 신강령안은 공산당을 서구형의 의회주의당이라고 명시하는 등 대폭적인 당 근대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당 수의신을 전제로 금년 말께 열리는 임시 당 대회에서 공산당 서기장직의 사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중남미 19개국의 지도자들은 과달라하라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을 끝내며 발표한 폐막 성명을 통해 정치와 경제 부문의 공동 전선을 구축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정치 경제 부문에서 하나의 국가 공동체로서 자유무역과 마약, 전쟁, 빈곤, 교육, 환경보호 등 각종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매년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때 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남은 복무 기간 동안에 큰 잘못 없이 군 복무를 마치면은 전과를 말소해주고 또 군형법의 형량을 대폭 낮추는 등 군형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오광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군형법 개정안은 특수 전과 말소 제도를 신설해 군무 이탈이나 명령 위반, 과실에 의한 군용물 손괴, 군용물 분실 등의 죄로 복역을 했다 하더라도 남은 복무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절차는 본인이나 군 검찰관의 신청에 의해 군사법원의 형실효 판결로 전과 말소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군형법 개정안은 또 군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엄벌 위주로 지나치게 높이 책정된 군형법의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총포, 탄약, 폭발물과 관련된 가중처벌 범죄의 형 하한선을 10년에서 5년으로, 군무이탈죄의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하한선 3년 이상을 삭제하는 등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보다 충실히 하고 또 군형법상의 범죄 요건과 형벌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군의 지휘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방부가 군형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2년 제정된 군형법이 이렇게 골격이 크게 바뀌기는 처음으로 이번 군형법 개정은 법률적 측면에서 군의 민주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군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광섭입니다. 호주의 육류 가축공사는 호주 쇠고기의 세 번째로 큰 시장인 한국에 쇠고기 판매 대리점을 개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브루스 스탠든 전무이사는
한국이 2년 전에 호주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이래 수입 물량이 크게 늘고 있으며 금년의 수입 물량은 7만 5천 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24대 예술원 회장에 소설가 정한숙 씨가 선출됐습니다. 신임 정한숙 회장은 1950년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황진이, 이성계 등의 장편 소설을 발표한 문단의 원로 작가이며 지난 83년부터 예술원 회원으로 재임해왔습니다. 민자당의 김윤환 사무총장이 오는 29일까지 9박 10일간의 소련 방문을 위해서 오늘 낮 출국했습니다. 김 총장은 소련 방문 기간 동안 야나예프 연방 부통령과 카자흐 공화국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소브차크 레닌그라드 시장 등을 만나 한국 소련 간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의회 정당 간 교류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신민당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구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신용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각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개인 연설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 하는 뜻에서 개인 연설회를 대폭 횟수를 늘려서 허용해 줘야 한다. 신민당의 조세영 정책위 의장과 민주당의 장기욱 인권위원장은 선거구에 따라 인구수가 8만 명에서 30만 명 선까지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투표의 등가성 원리에 배치되기 때문에 전면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적 인구 등가성의 대원칙 하에서 이 증권을 논하려면 그런 원칙 하에서 논해야 한다. 평등의 문제, 그것이 현저히 더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구 조정만 하는 것으로서 족하지 않을까. 민중당의 장기표 정책위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더욱 고착시키기 때문에 대선거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도 불가피한 현실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대표들은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시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선거법은 선거 공영제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영적 선거를 하고 둘째는 야당 정당이나 후보자가 언제부터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고 최소한도 제3공화국 시대 정도는 해야 한다. 시민당은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용기입니다. 지난달 30일 팔당대교 부근 한강에서 물에 빠진 어린 학생 3명을 구하고 자신은 익사한 고 양필석 씨 추념비 기공식이 오늘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에서 거행됐습니다. 오늘 기공식에서 안필준 보건사회부 장관은 고 양필석 씨에게 국민훈장 성리장을 추서했으며 의사자 보상금과 특별생계지원금 등 2천만 원이 유족에게 전달됐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광주시 협의회는 오늘 소년 소녀 가장 114세대와 자매 결혼을 맺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함께 지내며 수시로 집안일을 도와줘 이들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서울 종로구 협의회 회원 100여 명은 오늘 아침 종묘에서 파고다 공원에 이르는 거리에서 건전한 여름 휴가 보내기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기도용 부채를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를 내렸던 비구름대가 이제 많이 약해지면서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과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 밤은 지역에 따라 소나기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일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 기온은 대구지방에 35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방 30도를 웃돌아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구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중부지방에 걸쳐있던 이 강한 비구름대가 서서히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세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일기도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 남아있는 이 장마전선의 세력이 많이 약해지고 남동쪽으로부터는 무더운 성질을 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의 내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지방에 29도를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방과 울릉도, 독도 지방 28, 9도, 전주 지방 34도, 대구 지방은 35도 등으로 그 밖의 지방은 모두 30도를 웃돌아 무덥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남해상은 대체로 맑겠고 서해상과 동해상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역에 따라서는 안개도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1.5 내지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계속 발효 중인 동해 중부 먼바다의 폭풍주의보도 내일 아침쯤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지방 해 뜨는 시각은 5시 26분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